봅시다. 자, 3-4, 3과의 마지막 지문이고요. Blink your eyes.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러면 you can control your computer. 당신이 그러니까 눈을 깜빡여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조종할 수가 있네요. You can, 당신이 뭐도 할 수 있냐면 move the mouse with your eyes. 컴퓨터를 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우스도 움직일 수가 있대요. 뭐를 가지고요? 당신의 눈을 가지고요. You can click. 당신이 클릭도 할 수 있어요. 무언가에다 클릭도 할 수 있는데 깜빡임으로써요.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문법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 blink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깜빡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동사로 문장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문장이 동사로 시작을 하셨으면은 걔는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요.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령문.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동사 해라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눈을 깜빡이면 컴퓨터도 조종할 수 있고 마우스도 움직일 수 있고 클릭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by 다음에 동사에 뭐가 붙어 있냐면 ing가 붙어 있죠. 그건 동명사 시간에 배웠는데 by에다가 ing가 붙은 거, 즉 by 플러스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동사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하게 되면 동사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단은 뭐였냐면은 눈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고 눈으로 마우스까지 조종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this is not something from science fiction. 이건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 될 거고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사용하냐면 앞에 두 글자만 따서 보통 SF 영화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 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F라고 하는 거 뭐 스타워즈, 듄, 에일리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과학적인 공상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소설이나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on eye tracking computer 바로 eye tracking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과정은 심플해요. 자, 여기 세 군데서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저렇게 A, B, C냐, 뭐 BCA냐, BAC냐, CBA냐 이런 걸 고르는 문제를 보통 우리가 순서 문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저는 A, B, C 순서대로 일단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합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나 순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여드릴게요. A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A, the camera. 그 카메라가요. 심지어 작동을 한대. 언제 작동하냐면 you wear contact lens or glasses. 너가 콘택트 렌즈를 끼거나 혹은 안경을 끼었을 때도 작동을 합니다. 어, 렌즈 눈이 몇 개죠? 사람이? 두 개죠. 그래서 여기도 ES를 붙였고요. 안경도 두 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이 두 개고 렌즈를 두 개를 끼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개가 한 쌍, 즉 해어를 이루는 단어라 그래서 얘네는 보통 한 개일지라도 단어 끝에 ES를 붙였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은 지인이 청바지라는 뜻인데 얘 이렇게만 쓰지 않고 S라고 붙이는 거. 왜냐면 인간이 다리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생각해보면 안경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야지 한쪽만 이렇게 쓰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A는 절대로 맨 처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딱 한 단어 때문에.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단어인데 딱 한 단어 때문에 A는 첫 번째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요 앞에 있는 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잘 들으실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모르진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통 배우셨을 거예요. 더라든가 어나 혹은 on이라고 배우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관사라고 배우셨어요.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뭐 on apple이라고 하고
a chair.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배웠던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왜 순서, 특히나 독해, 순서 문제에서 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냐면은 어라고 하는 건 보통 처음 언급할 때 나와요. 그리고 더는 최소한 한 번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 꼬마가 있었어요. 그 꼬마는요,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와야 돼? 어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럼 더라고 하는 거는, 더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혹은 글을 쓴 사람이나 아니면 글을 읽는 사람이 두 명이 전부 다 이거를 뭔지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절대로 첫 번째 나올 수가 없어요. 자, B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computer, 그 컴퓨터가 has a camera.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카메라는 뭐냐면, 저기 손바닥이 가렸네. 미안합니다.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카메라냐면, senses movement. 그러니까 감각 움직임을 감지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B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죠? 어가 나오죠? 여기선 카메라 앞에 더가 있었고 여기는 카메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어가 있었어요. 그럼 둘 중에 먼저 누가 먼저 나왔을까? 어가 먼저 나온다 했잖아. 그럼 일단 C를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B라는 문장은 A보다 먼저 나왔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런 걸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여기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배우기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설명만 드릴게요. 보통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냐면은 관계대명사라고 해석을 해요.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 that은 저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나 아니면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어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관계대명사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어떤 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얘가 포함되어 있는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니까 우리가 보통 형용사 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아직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자, 해석을 한번 해보죠. 컴퓨터가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카메라냐면 동작을 감지하는 카메라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어떤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관계대명사는 나중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뭐 본격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어떤 게 관계대명사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that이라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봤던 who라는 애도 있고요. 혹은 때에 따라서 whom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which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애가 나와서 만약에 다음에 공부하셨을 때 이런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얘네가 관계대명사라고 내가 설명을 했다면은 그냥 어떤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한번 보도록 하죠. When you move your eyes. 당신이 눈을 깜빡일 때, 그것들이 따라갑니다. 그것들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뱀은 누굴까요? 뱀이라고 하는 건 뭐 그들, 걔네들 이런 뜻이죠. 뜻을 모르진 않죠.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즉 대명사가 어떠한 것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them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걔네들이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였다면 걔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 it이라고 썼겠죠. 그럼 앞에서 복수인 건 뭐밖에 없어요? 눈들이라고 i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즉 그것이 눈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는 습관적으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anks to the eye tracking computer.
컴퓨터 덕분에 your hand, 눈으로 깜빡이는 그런, 눈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그런 기술 덕분에 당신의 손이 빈칸되어질 겁니다. 빈칸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장부터 봅시다. 이러한 것이 can help, 도와줄 수가 있는데 many kinds of people,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자, for example, 이거 뭐라 그랬죠? 이제 모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렇죠. example이 예시라는 뜻이었으니까 예를 들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for instance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는 must perform difficult jobs, 굉장히 어려운 일을 수행해야만 해요. 일단 perform을 제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수행이라고 했는데, 퍼폼이라고 하게 되면 가수들의 퍼포먼스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그런데 퍼폼이라고 하는 거는 공연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 본래 직업,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수행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 배우가 퍼폼을 잘했다 이러면 연기를 잘했다는 뜻이 되겠고, 요리사가 퍼폼을 잘했다 이러면 요리를 잘했다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with their hands, 손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야? 너 저기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 드라마 같은 데 본 적 있지? 손으로 해, 발로 해? 뭐 굉장히 손이 중요하잖아요. And use a computer at the same time. 손을 이용해서 복잡한 일을 하면서, 여기 복잡한 일이라고 하는 건 수술 같은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동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마우스 같은 걸 이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해볼게요. 뭐 환자의 수술 부위를 자르는데 뒷면도 봐야 돼. 그럼 카메라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야, 자꾸 써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가 눈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면서 손으로는 계속 수술을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They can do this. 자, 그들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With an eye tracking computer. eye tracking 컴퓨터를 가지고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본문은 끝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